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원회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중앙에 이어 지역 선대위, 원외 지원 조직까지 대선 진용을 갖춘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한 압도적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광주 시민 100만 명 투표, 90% 압도적인 지지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런 세금을 뿌리 꽂고 후보를 살리고 민주주의 살고 대한민국의 태형적 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을 압승,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요 인사들이 상임선대위원장 등으로 대거 광주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골목 밑바닥 정서를 청취하기 위해 당원은 물론 지역민이 고루 참여하는 이른바 통합선대위입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세력 완전 척결과 제4기 민주정부 창출. 이번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 그것이 아니라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이고 내란 공범들과 싸움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생존권을 건 싸움입니다. 계엄과 파면, 사법 쿠데타를 이겨낸 광주 시민의 5.18 정신으로 투표에 또 이재명 지지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친 국민과 5.18 광주 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광주가 나서서 광주 선대위는 AI 국가시범도시, 국가주도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과 같은 지역 주요 현안 사업도 이재명표 공약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는 일요일 전남에서 세 번째 골목골목 경청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여수와 광양을 방문해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경제성장위 이현주 위원장과 주철현, 권양엽 의원은 여수 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쟁력이 악화한 지역 산업에 대해 국가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현주 위원장은 첨단 산업의 쌀이 반도체라면 전통 산업의 쌀은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라며 대한민국 제조업이 전 세계를 제패하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수시 의회가 지역 핵심 현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건의서에는 여수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기업 대전환,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도약 등 지역의 주요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가 국가산업과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국가 균형 발전의 대표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 공약에 이들 건의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수 산단의 대기업인 LG화학이 일부 사택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부지를 매각해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단 기업들의 사택 재개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소호동에 위치한 LG화학 사택입니다. 284세대 중 280세대가 거주 중인데 모두 비워질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최근 직원들에게 여수에서 운영 중인 사택 3개소 중 2개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LG화학은 최근 경영 악화에 따라 사택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택 부지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의 올해 첫 실적은 565억 원 적자로 올해도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택 철수는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이 부지 매각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넓고 비좁은 사택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갈수록 줄어 사택을 운영해봤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택 매각에 나선 주요 원인입니다.
LG화학 사택의 공실률은 30%로 한 해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사택을 보유 중인 인근 기업들은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사택 부지를 재개발하는 건 기업들의 수건이었지만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선 용도 변경이 필요한 만큼 특혜 시비에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사택 재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일각에선 부지 매각을 통해 자금이라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안고 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은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기업들은 결국에 이거를 다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LG화학의 사택 철수로 경영 위기에 빠진 여수산단 기업들의 사택 재개발 논의는 다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사택 재개발을 통해 단순히 개발 이익만 노린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개발 이익을 사회 환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실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사업 예산 12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9년까지 지역에 고유한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야간 관광 브랜드 빗섬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시의 빗섬 개발은 섬의 전설과 해양 생태를 빛이 들려주는 섬들의 이야기로 풀어 일루미네이션과 미디어 아트 등 ICT를 접목한 감성 관광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특히 섬박람회 주재관과 박람회장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에 들어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선월 하이파크 단지 2차 용지 공급이 이뤄집니다. 중흥그룹은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용 등 총 5필지 6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 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95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공동주택 약 6천 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공공배달앱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지난 2022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관내 가맹점 수는 1,300여 개 쏘며 누적 주문 건수 7만 6,200여 건, 결제 금액 19억여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공공배달앱이 1.5%의 낮은 중개 수수료와 지역사랑 상품권 결제도 가능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첫 주문 2,000원 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은 구항과 신항으로 나뉩니다. 드론쇼가 펼쳐지는 구항이 관광 중심이라면 신항은 물류 유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녹동 신항을 남해안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여러 사업이 추진돼 왔는데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거문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항 중인 고흥 녹동 신항입니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4,000톤급 화물선도 접안할 수 있어 고흥의 물류 중심지로 통합니다. 2023년 기준 녹동 신항의 물동량은 171만 톤, 생수와 귤 등의 농산물이 주요 품목입니다. 하지만 녹동 신항에는 제대로 된 화물 보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생수 등 물류를 인근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가림 시설도 없다 보니 악천후나 외부 충격으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물류센터 신축은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2023년 전라남도와 고흥군, 제주시는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녹동신항 5,000제곱미터 부지에 저온 저장고와 상온 창고 등을 갖춘 물류센터 건설에 공동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가 좌절됐습니다. 천안과 제주가 국토부의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된 이후 해당 사업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국토부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좀 사라졌어요. 추후에 또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한번 다시 건의를 해보거나 아니면 물류센터와 함께 추진됐던 무역항 지정도 지지부진합니다. 녹동신항의 물동량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무역항 기준에는 못 미치고 다른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석 증설과 배후 부지 확장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해 규모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제2선석을 조기 착공을 완료해 아무래도 물동량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산과 관광 기능을 갖춘 구항과 달리 물류 전진기지로 주목받았던 녹동 신항. 남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3년 전 극심한 가뭄으로 비상 단수 조치를 겪었던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에 또다시 물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저수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자체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도 노화도와 보길도 주민 7천여 명이 함께 쓰는 유일한 치수원인 부항제. 최대 42만 5천 세제곱미터, 축구장 60개를 1m 깊이로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저수지입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62% 수준. 하루 평균 2,700톤의 물이 소모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90일 안에 바닥날 수 있습니다.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비상급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22년 겪었던 1일 급수 6일 단수라는 극심한 제한급수의 악몽이 재현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 좋고 인심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물이 없냐는 소리를 많이 해요. 물이 너무 옛날에 들으면 펑펑 쓰고 샤워도 할 수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올라가다 중단되고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물로 사실은 여기저기 협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달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공급을 했는데 아직도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완도군은 지하수 조류장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00여 톤의 물을 다시 저수지에 저장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남에서 완도까지 광역 상수도를 연결해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1.8리터 4,000병을 항시 수시 보관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해줬던 지하댐에서 일평균 1,0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6개월 동안 내린 비가 평년의 79% 수준에 머물렀다며 전남 일부 지역의 기상가뭄 가능성을 예보한 상황. 특히 휴가철과 여름철 물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섬 지역 물 부족 사태는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양시가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지역 내 두 번째 어린이 도서관인 광양 꿈빛 도서관의 정식 개관에 앞서 오는 12일부터 지역민들이 주요 공간과 서비스를 앞서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 꿈빛 도서관은 마동 근린체육공원 인근에 연면적 1,44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14,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자율창작 공간 꿈뜨락과 열린 교육 공간 책뜨락 등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달 7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식품과 화장품, 펫푸드를 전략 품목군으로 정해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역기업 육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순천의 생태 이미지를 제품 브랜드와 연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